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3D 프린터로 어떻게 전자예술을 제작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작하게 된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글을 보고 시작을 했는지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결국 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동갑인데 양손을 잃었고 전자예술가 비싸서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그런 글을 보고 제작을 하게 됐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니까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희망은 잃지 말라고, 힘내라고 하는 걸 보고 구글 검색을 했더니 이제 대학교 전공자들이 모여서 쓸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두이노랑 전자회로랑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런 융합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가격은 가격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재료비가 한 25만 원 정도 들었고, 그래서 저도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두이노라는 전자회로를 주로 썼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보급돼 있는 교육용 3D 프린터에도 아두이노가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터를 제어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3D 프린터는 어떤 골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손가락 골격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골격들을 사람마다 다른 손가락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3D 프린터가 그때 적절하고, 그래서 제작비를 마련하려고 해커톤에 나갔었고, 해커톤에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제작을 이제 이렇게 첫날 밤에 제작을 했고 둘째 날에 오셔서 착용 테스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저는 한 달짜리 재능 기부로 끝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기술의 가치는 이런 데 있다는 거를 거의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에게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약간 반성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토리 펀딩, 뉴스 펀딩을 통해서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전자예술을 쓰는 사람이 무지 적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버젓이 써 있고, 거의 0.01% 정도의 사람만, 그러니까 4만 명 중에 절단 장애인 중에 4명밖에 못 쓴다는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제품화 시켜서 잘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스마트폰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계속 개발을 했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1년 반 후가 돼요. 그래서 2016년도 7월에 첫 번째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가격을 99만 원으로 했었고, 그 당시 제품이 첫 번째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개선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절단 장애인도 제가 좀 팔을 걷어보면은 손이 있죠. 손의 일부가 절단된 사람도 있고, 손목에서 절단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절단된 사람, 팔꿈치까지, 팔꿈치 위, 어깨까지 다양한데, 이제 겨우 손 하나 좀 만들어 놓고 팔꿈치에서 손목 사이 절단된 사람을 위한 제품 정도밖에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위로 절단된 분들을 위한 제품도 만들고, 또 손이 남아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화상을 입었다 해볼게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로는 움찔움찔밖에 안 되는 정도의 이런 사람에게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힘을 주는 그런 제품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제 계속 바쁘게 지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랑 비교하면 200분의 1의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해외로 진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 제품 개발을 하고 회사가 망하지가 않겠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들은 다 외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 우리나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조그만 회사더라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별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진출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인 원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코이카라고. 코이카가 어딘지는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찾을 수 있을 텐데, 아프리카나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좀 예를 들면은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잘 모르죠. 중동 지역에 전쟁 중인 나라들, 그런 혹은 뭐 멕시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 그런 나라들에 가서 원조를 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의사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그런 일들을 코이카라는 곳에서 하는데, 단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 같은 회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기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들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참가 신청서를 썼죠.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딱 저 포함해 3명이었어요.
저걸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개발 국가가 여러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말고 나라들을 보면은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극심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를 추리면은 하위 100개국 중에 추리면 되는데, 저희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중동의 요르단이었습니다. 요르단이란 나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옆 나라들이 다 전쟁터예요. 중동의 요르단이 대충 어디냐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알죠? 그 위에 레바논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내전을 겪었고, 그리고 이라크란 나라는 아직도 전쟁터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전쟁 중이진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그 아래 예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만 간단히 그냥 구글 검색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면은 중동 지역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난민 아니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기 때문에 절단 장애인들이 민간인들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팔 다리 없는 사람도 무지 많고, 그리고 전쟁통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자기의 본국에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이란 나라에 그 옆 나라인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 65만 명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자일수가 필요한 손이 절단된 사람들, 팔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서를 써서 선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출장을 가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폭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려서 다행히 살아남긴 했는데, 한쪽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됐고 반대쪽 다리는 다행히 남아 있는데 양쪽 손이 다 부상을 입었죠. 결과적으로 왼팔은 잘렸고 오른팔은 손가락 3개 남았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로 쓰는 손들을 보통 많이 잃어요. 왜냐하면 이 손이 좀 더 민첩하기 때문에 어떤 걸 뭔가를 날라온다고 하면 막아도 첫 번째로 오른손이 가서 막죠. 보통 오른손잡이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8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 정도 되는 이 친구는 그 앞에서 뭔가 폭발물이 터졌는데 손이랑 어디로 막아가지고 왼쪽 손도 약간 상처를 입었고 오른손이 여기서 절단이 됐어요. 그리고 얼굴의 일부도 파편을 받아가지고 좀 다쳤고, 근데 다행히 얼굴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손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저걸 착용하고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양손이 없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물건을 드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간단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 그런 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작해서 기증만 하면은 제품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새로 만들어줘야 될 때 대응이 안 되니까 이제 워크샵을 했죠. 이 손을 어떻게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 3개가 보이는데 손가락 3개 조립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뜯어서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가르쳐서 직접 만들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3주차 때 이 설명을 잠깐 할 건데 3D 스캐너를 사용해서 인체를 스캔하는 방법도 이제 정립을 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인체 맞춤형 설계라는 걸 해서 이제 몸에 맞아 떨어지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시간 얼마 들지 않고 제작할 수 있게 그 과정을 정리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절단 장애인의 팔꿈치에서 조금 남아있는 분의 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팔을 스캔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만들 텐데 어떻게 이게 착용되는 부분을 만들 거냐에 대한 설계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손 앞부분이 손이고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센서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에게 맞는 의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열면은 이것과 비슷하게 팔을 밀어 넣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안쪽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런 식의 설계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한 사람에게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맞춤형 주문 제작을 하는데 3D 프린터를 쓰죠. 그게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중동 요르단에서 활동했던 모습 중에 일부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3D 스캐너가 보면 아이패드에 장착되는 스캐너가 있는데 저희가 3주차 때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360도 스캔을 하면은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착용한 다음에는 사용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 학생한테 이제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라고 치죠. 짧게 길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뭐 컵을 잡는 거, 글씨를 쓸 때 연필을 잡는 거, 양손으로 작업할 때 뭐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중동이기 때문에 글씨가 우리나라랑 반대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중동 지역의 아랍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보통 왼손잡이들도 글을 잘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양손이 있으면 당연히 돼야 될 것들이 한 손만 있으면 좀 불편하죠. 이 방금 간단한 작업이라도 한 손만 가지고 저걸 한다고 하면은 어딘가에 팔에 끼고 이렇게 뽑아야 될 거를 잡고 할 수 있고 마실 수가 있고 하니까 삶이 조금 더 편해지죠. 그리고 양손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예, 한 손만 있어서 양손이 둘 다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도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이제 제작하는 조립 과정을 소개하는 교육하는 워크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실제로는 해외에 더 많은 제품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동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동의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제품을 판매해 나가는 중이고, 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이 제품을 계속 팔고 있지 못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해외 출장도 못 나가고 해외 뭔가 파는 활동이 힘들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사람은 참 다양하거든요. 사람은 5손가락 달려있다는 거가 공통점이지 사실은 피부색도 다르고 손의 크기도 다르고 원하는 무게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용으로 손을 만들어 놓으면 여자분들이 못 쓰고 해서 청소년 및 여성용 작은 크기 손도 만들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 전공이 컴퓨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잘해요. 남들이 잘 못하는 것들. 그래서 안에다가 블루투스 통신 모듈을 집어넣어서 전화가 오면은 의수가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요 제스처로 바뀌고, 뭐 이걸 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의수를 이미 착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굳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전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남들보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팔꿈치 위로 절단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단지 손을 잡고 놓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펴고 구부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의 자유도라고 하는데, 팔꿈치만 해도 자유도가 2개예요. 올리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내리고, 동시에 하면은 대각선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만들려고 제품을 개발해 왔고, 다행히 어느 정도 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또 어깨까지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어깨까지 절단된 사람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직 저희가 완성을 못했지만 마치 마네킹에 달아오는 로봇팔처럼 어깨의 이자유도랑 팔꿈치의 이자유도 그리고 손의 자유도까지 포함되면은 뭔가 정말로 로봇팔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직은 개발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제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재밌지만 어려운 거는 이제 절단 장애인의 그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크기 다른 거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절단 장애가 어디서 왔냐인 거죠. 손의 일부냐 아니면 손목이냐 아랫팔이냐 위팔이냐 팔꿈치냐 어깨냐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손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손은 이렇게 잡고 놓는 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영상에 있는 것처럼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엄지 자체가 단지 이렇게 잡고 놓는 거 말고도 이런 자유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 위치로 와서. 그래서 엄지랑 검지로 물건을 잡는 행위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 조그만 물건 잡을 때. 그리고 이렇게 5손가락으로 힘있게 물건을 꽉 잡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절단 장애인들이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품도 개발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완성을 못해서 이거는 아직은 팔고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데 보면 고압선에 감전이 되면은 손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본인의 의지대로 딱 잡고 놓고 주먹을 쥘 수 없는 그런 손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은 당연히 엄지랑 검지가 만나서 물건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손의 기능이라는,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착용하면 되거든요.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착용하는 그 외골격 장갑 같은 아이언맨 손 같은 거. 물론 그게 영화에서나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외골격 장갑처럼 손가락에 한 땀 한 땀 한 땀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3D 스캐너라는 거를 가지고 손을 스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런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과정을 3주차 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스캔이 실제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그 결과로 이런 인체 맞춤형 설계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3주차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해외 전시회를 나가면, 특히 중동 지역에 가면은 저러고 돌아다녀요. 이제 바깥에다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스파이더맨의 닥터 옥토퍼스는 원래 팔이 2개 더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도 그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팔을 달고 다니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그럼 재밌어서 찾아오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재산이 37조인가 하는 두바이 왕세자예요. 네,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첫날 갔더니 깨지지 않은 얼굴로 갔는데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바로 비행기 내렸는데 바로 와가지고 당장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엔 적절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은, 의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되게 재미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뭔가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은 다들 관심이 있어서 막 와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죠. 근데 원래 저에게는 이런 계획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한 달짜리 재능 기부로 끝났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이 쌓여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을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방법은 어렵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잘 동기부여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만들어주는 적당한 목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만 문제 정의가 돼서 목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세상에 못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문제 정의는 뭐였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돈이 없어서 전자회수 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99.9% 이상이 전자회수가 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나 못 쓰겠어가 현재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싼 값에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저희의 목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목표는 저기 멀리 있어요. 언제 달성될지 몰라요. 근데 매일마다 뭔가 그 목표를 한 발씩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산수 수학책처럼 뭔가 뒤에 답지가 있어서 답지를 열어보고 이게 답이었구나 해서 바로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보면은 그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고 나중에 사회를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답지가 없는 문제.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남들이 안 했던 시도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보는 거죠. 일단 뭔가 시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성공 아니면 실패로 결론이 나요. 그럼 실패하면은 왜 실패했을까를 찾아보면은 그거 가지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또 실패하고, 이렇게는 실패하고, 그러면 바꿔다 가다 보면은 약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죠. 그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실패를 조금씩 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나중에는 뭔가 그것들이 쌓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실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근데 저희 경우에는 뭐가 제일 좋았냐면 3D 프린터라는 게 그걸 도와줬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똑똑했으면 이걸 한 번에 이런 걸 다 뽑았을 거예요. 2015년도 1월에 시작해서 1월 말이 됐을 때 이미 이런 설계도를 다 끝낼 수 있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만큼 알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수천 개의 도면을 버려가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보단 더 나은 좋은 실패를 하게 되겠죠. 뒷부분은 부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저희가 전자회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약간 다른 일들도 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내 다리를 잃은 반려동물, 반려견을 위한 의족이랑 휠체어를 제작한 사례인데 저희가 만드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포탈에 있는데 거기에 글도 올리시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신 그런 의지가 넘치는 이리온 병원 동물병원이라고 저기 서울 저기 어디죠? 강남군가 같은 데서 거기 있어요. 거기 계신 외과 의사 수의사 선생님이 이 사진 한 장이랑 이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사람의 학대로 버려진 개라고 하는데 이 개가 걸을 수만 있으면은 입양을 해간다는 말을 해주셨고 글도 보면은 얘가 걷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족과 휠체어가 제작이 가능하냐? 이 개의 이름은 치치였고 이런 사례가 일단 외국에도 있을 테니까 또 구글로 가서 검색을 했죠. 그래서 선행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행기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개들인데 이런 개들을 보면은 이제 선천적으로 다리가 생겨나지 않은 개들도 좀 있었고 보통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 다리가 다 불편한 개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치치의 경우에는 네 다리가 다 불편한 경우니까 이게 좀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웠고 그리고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개들도 있었는데 보통 다리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절단된 강아지들이라서 그나마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이 치치라는 개는 네 다리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시작은 했어요. 일단 외국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계속 새로 그려가면서 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례처럼은 안 되고 네 다리가 동시에 지면에 그 체중을 실어야 되니까 그 시행착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좀 어렵겠다 싶어서 좀 뒤로 미루고 그럼 휠체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보행기 같은 휠체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킥보드 바퀴처럼 생긴 그 바퀴를 사다가 달고 20kg짜리 큰 개가 앉을 수는 있었는데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다리가 따당히 닿지 못하니까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표정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다리가 다 닿아야 되니까 얘가 의지가 강하니까 조금 아플 수는 있겠지만 말랑말랑한 재질로 프린터를 뽑아서 말랑말랑한 장화 같은 의족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했더니 잘 걷고 뛰더라고요. 원래 이 개는 다리가 엄청 긴 개에 속하는데 다리가 짧아져서 귀여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걷고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다행히 그 입양을 잘 갔어요.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미국 애리조나의 피닉스에 있는 유 아저씨가 입양을 해가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가자마자 친구들이 생겼죠. 이미 개를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는 아주 이 동네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집도 아주 잘 사는 집이라서 이 강아지들을 위한 전용 풀장도 있고 거기서 재활 훈련도 하고 재활 애견 재활센터도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안아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동요도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미국 전역에서 뽑은 영웅 강아지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도 다녀오고 아주 유명한 개가 됐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죠. 하여튼 가장 성공한 고객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기타를 치고 싶은 그 당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대요. 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의수가 필요하진 않대요. 근데 다만 난 자기는 기타를 잘 치고 싶대요. 기타만큼 양손이 중요한 게 없거든요. 한쪽으로는 이 기타현이 6개잖아요. 그걸 잘 잡아야 되고 이제 기타 픽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오른팔에 엄지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팔 길이도 짧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맨살로 치려고 하니까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타 피크를 집을 수 있는 의수 제작이 가능하냐는 글이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5시간 반 걸리는 위치에 살아요.
그 대중교통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전북 진안에서 오려고 하니까 오래 걸려서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라 했어요. 둘레를 측정하고 했더니 이걸 아주 센스 있게 잘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진만 보고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양의 팔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데 큰 돈 들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그 벨크로 밴드 있죠. 이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사다가 붙였고, 아까 설계한 거를 3D 프린터로 뽑는데 한 4-5시간 정도 썼고, 그리고 나서는 2주 정도 있다가 이 친구 이름이 고우현이거든요. 이 고우현 학생이 와가서 착용한 모습이에요. 대충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피크를 달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연주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시간 날 때 조금 그냥 돕다가 말겠다는 생각 정도 하고 그냥 잠깐 하고 말할 생각이었고, 사실 큰 의미 부여를 안 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고우현 군의 그 의지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연주를 시작했는데, 너무 아파서 연주를 못 하겠으니까 저한테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학생이 인터뷰한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두 번째 주차를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만드로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게 아직 구독자 2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데인데, 어쨌든 저희는 필요한 영상 있으면 여기다 다 올리고 있어요. 오그라드는 말일 수 있는데, 약간 변신 전, 변신 후 이소를 끼면은 뭔가 딱 이제 완전 음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딱 갖춰진 느낌? 약간 좀 무적이 됐달까? 실례했습니다. 기타를 치게 된 거는 17살 때 한 4월쯤이었어요. 저희 형이 어디다 버려뒀던 그 기타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한번 어쩌면 나도 한번 저거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팔로 한번 긁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기타로 음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한 40분? 1시간 정도 치다 보면은 잘못하면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맨 팔로 치는 거랑 피크 소리랑 드르륵 하는 소리랑 많이 또 이게 느낌도 달라가지고 피크를 어떻게든 달아볼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페트병에다가 뭐 고무 테이프로 고정을 해가지고 뭐 반을 잘라서 팔에 붙인다거니 뭐 휴지를 돌돌 말아서 넣고 뭐 피크를 달고 했었는데, 그런 작업을 수차례 하다 보니까 너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창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상호 대표님이라는 그 3D 프린터로 이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소식을 접하게 돼서 그분께 직접 메일로 연락을 드렸어요. 기능으로 치면은 얼추 비슷한 기능을 내면서도 가격이 한 30분의 1 정도 가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뭐 적정 기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기타를 치려면 이제 피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삼각형으로 생겨있는 기타 픽을 잡아서 칠 수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가벼우면서 기타 픽을 잘 잡을 수 있고 소프트하게, 그리고 팔에 맞아 떨어지게만 만들면 되죠. 굉장히 설렜어요. 일단은 가볍기 때문에 제가 팔을 이렇게 흔드는데도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타를 치는데도. 사람마다 좀 치수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팔 치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마다 또 맞춤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도 계속 물어봐 주셨고요. 지금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면은 설계해서 바로 알려주시고 제작해 주시고, 희망이 생겼죠. 어쩌면 이제 정말 음악을 취미로만 아니면은 두루뭉실한 꿈처럼 이렇게 갖고 있던 그 음악이라는 것을 늘 일상적으로 품을 수 있는 기타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다치지 않고. 그런 희망이 생겼었어요.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어쩌면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니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아니면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함께 가자 저 별로, 그리고 넘어가자 어둠,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좀 누군가에게 뮤즈나 좀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약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다른 오늘은 다가올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 언젠가 완전해지는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현실로 증명해낸 그 학생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기술이 조금 더 쓸모 있는 곳에 쓰이는 날이 좀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싱어송라이터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벌써 만들어준 지 2016년도 4월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5년 다 돼가요. 그래서 자기 자작곡도 있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3D 프린터로 이렇게도 적정 기술처럼 쓰일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인체에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3D 프린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3D 스캐너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차에는 3D 스캐너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